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키이우 점령 실패, 돈바스 함락 실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자신하던 러시아인들조차 패전이라며 분노할 정도로 헤르손에서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공세에 참가했던 우크라이나 장병의 증언에 따르면 헤르손시를 탈환하려고 강가에 모였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포병에게 섬밀당하면서 강이 피로물 들고 러시아군의 시신이 강물을 가렸다고 전합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자국 영토로 합병했던 헤르손, 자포리자, 루안스크, 도네츠크 4개 주 중 헤르손주의 주도 헤르손을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헤르손주의 나머지 영역과 자포리자주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러시아의 패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의 참혹한 패전은 한참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러시아가 패전하리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저희 꺼리튜브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꺼리튜브가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군사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군사와 굉장히 밀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의료, 교통 인프라, 행정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가 가진 국가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서 드러났던 자국의 문제를 개선한 덕에 러시아와 달리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세 전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할 만큼 막강하나 지원 전력 부분에서 여러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휴전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약해진 민가군의 협력에서도 여러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여러 격차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Налаживай турникет! 400 баксов. Налаживай турникет! Только не затягивай. Давай, на ногу, налаживай. Затягивай, братан. На цик! 지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지급받은 지혈대를 이용해 응급처치 절차를 계획에 적용해 장난을 치는 모습입니다. 어리둥절한 채 가만히 있다가 황급히 일어서는 강아지의 모습이 아주 귀여운데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영상 하나를 통해 우리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혈대 보급입니다. 우크라이나 장병들이 강아지에게 묶은 장비가 바로 지혈대인데요. 총격이나 폭발 등 다양한 이유로 출혈이 심하거나 절단된 부위로 피가 가는 것을 막아서 출혈에 의한 쇼크사를 막는 의료장구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압박붕대보다는 이 지혈대를 사용하도록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혈대를 가지고 강아지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군에게 충분한 의료 물자가 공급되고 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강아지만 봐도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데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아지, 그리고 그런 강아지와 즐겁게 떠드는 병사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상당히 높고 식량이나 생필품 등의 공급이 원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일례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러시아군의 붕대입니다. 1978년이라는 생산연도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러시아군에게는 이렇게 수십 년 된 구소련 시절 구급품이 평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안 쓰니만 못해 보이는 쓰레기 같은 구급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이 상장입니다. 사진 아래쪽 분홍물체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지혈대 역할을 하는 지혈밴드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낡다 못해 썩어가는 밴드가 딱딱하게 굳어서 과연 쓸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사상자의 비중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평균치인 1대3보다 훨씬 낮은 1대2까지 떨어졌습니다. 엉터리 야전 의료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강아지에게 장난으로 채워주는 지혈대만 있었어도 충분히 살 사람도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기본 보급품이 없다 보니 큰 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리니 전사자에 비해 사상자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직 최악이 더 남았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서조차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경제제재로 서방제 의료품의 보급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심지어 현재 러시아는 아픈 환자가 수술비와 함께 수술에 쓸 의료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서구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북한화됐다고 말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이 겪었던 의료 재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의료 체계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거래 상대를 잃고 무리한 핵 개발로 수십 년에 걸친 제재를 받으면서 의료 물자를 수급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과 핵실험으로 인한 제재 폭탄을 맞았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이 아주 나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양의 중앙정부가 오히려 각 지역의 병원들에게 물자를 상납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중앙정부에 상납할 쌀과 종이를 구하기 위해 헤매는 참담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참상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중국이 북한과 거래를 트면서 조금씩 사라졌으나 아직도 북한의 의료체계는 이 시절의 참상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트들이 군관 대신 의사를 선택할 정도로 의료 환경이 개선됐음에도 의약품을 확보하지 못해 고려의학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 당국은 고려의학을 통해 한반도 북부에서 자생하는 약초들로 현대의학 수준의 약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모든 의약품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참담한 실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모습이 앞으로 러시아가 겪게 될 미래라고 말합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전쟁 이후에도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에서 독재 정권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 러시아의 가스 협박에 크게 된 유럽이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가스를 쓸 것이 확실하므로 러시아로 인해 손해를 본 서방이 제재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유럽을 잇는 가스 간의 공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알제리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의 대유럽 가스 수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한 게 그 증거입니다. 또 독일에서는 독일이 생산할 수 없는 가스를 쓰는 게 아니라 독일에 있는 풍부한 석탄을 활용해 고성능 매연 처리 장치가 달린 최첨단 화력발전소로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간 꾸준히 추진하던 탈원전 역시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3년 겨울을 제외하면 러시아 가스가 없더라도 유럽이 고난을 겪을 일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의 고립은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러시아 의료난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겁니다. 당연히 전선에서 사용할 의료품의 부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혈액팩의 부족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야전병원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피입니다. 총알이든 파편이든 일단 다치면 피를 흘리는 게 사람이다 보니 그 소요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헌혈을 요청하고 있으나 통계상 30만 명 이상 발생된 엄청난 부상자를 감당치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유럽에서 혈액과 각종 의약품을 제공해주는 데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자유세계에서도 지원이 상당해 큰 문제 없이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망자가 30만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사상자 합계가 10만 명 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의료체계가 제대로 가동한 덕에 죽을 게 당연했던 사람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전쟁 초 양측의 전력 격차를 생각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기적적인 승리에 이바지한 건 의료 혜택뿐만이 아닙니다. 교통과 사회 인프라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차가 드러났는데요. 먼저 교통의 경우 철도가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차역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고 수만 발의 포탄을 전선과 가까운 철로에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철도 요원들은 러시아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철도를 복구했습니다. 그 예로 현대로템에서 구입한 한국산 열차, 전쟁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긴급철로 복구장비 등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했는데요.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맹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전소나 도로 같은 다른 설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 차례 폭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리들은 전기, 수도, 도로 등 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엉망입니다.
부패와 협작으로 가득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내전을 겪고 있는 도네츠크시의 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계례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관료들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사회시설을 유지해야 할 젊은 남성들은 무차별적으로 징병해 러시아군 대신 총알과 포탄을 맞을 고기방패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돈바스에서는 젊은 남성의 씨가 말랐고 돈바스의 도시들은 생필품이 끊긴 채 천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지원이 없으면 사회 유지가 불가능할 지경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안 그래도 부족한 보급 소요 중 상당 부분을 현지 주민에 할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군사 문제가 아닌 분야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현대전에서는 군대 역량만큼이나 민간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가 전쟁을 위해 총동원됐던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확실히 잡은 총력전 개념이 발달된 통신과 자동화 설비를 통해 극한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기존의 구식화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상당수 대피소의 상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122mm 포탄 같은 구식화기를 방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이 많이 사용하는 대구경 방사포나 전술 미사일을 방어하기는 어려우며 식량이나 발전기는커녕 화장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난 11월 1일에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비군 역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여 년간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대전에서 못 쓸 구식 무기가 예비역 장구로 남아있고 총기의 숫자 역시 예비군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논란이 됐던 긴급 혈액 역시 크게 부족합니다. 세세하게 돌아보니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이 모든 문제점들이 국민들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피소는 아파트, 체육관, 빌딩 등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면 되고, 예비군의 장구는 워리어 플랫폼의 확대 등을 통해 상당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뻔한데요. 하지만 국가의 안보가 모르고 당하면 문제이지만 일단 알았으면 대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